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2급 실기 2022년 상시 4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먼저 시작할 건데 기본 작업 1번 시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줘야 될 건 기본 작업 2번이죠. 자, 기본 작업 2번은 서식을 지정하는 것으로 각 동그라미 한 개당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수행을 해주면 될 거고요. 하면서 수시로 저장 버튼 누르는 거 잊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A1에서 G1 영역이 병합이 아니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 그랬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는 셀 서식의 맞춤에 보면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합을 하지 않고요. 이 범위의 중간에 글자를 보이게끔 한다라는 걸 우리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14 하자 그랬고요. 굵은 기울임꼴은 굵게도 하고 기울임꼴 하자는 뜻이죠. 이중 실선 회계형이라는 건 밑줄을 여기를 이중 밑줄 이중 실선입니다. 테두리 아니에요. 이걸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핵 높이를 30으로 지정하자 그랬는데 일부분을 범위로 잡았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핵 높이가 안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핵 높이를 띄우려면 현재 행이 1행이죠. 1행 전체를 범위를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핵 높이가 뜨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만큼을 범위 잡은 상태에서 나는 이 상태에서 메뉴를 실행하고 싶은데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메뉴가 없다. 그러면 위에 메뉴를 보면 돼요. 홈에 서식에 보면 핵 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 높이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작업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칸씩 병합을 하자 그랬죠. 한꺼번에 할 필요 없죠. 그냥 한 개씩 천천히 하세요. 병합을 하고요. A3에서 G3 영역을 셀 스타일을 60% 강조색 5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홈에 스타일 보이죠? 60% 강조색에서 60% 강조색 5번이라는 걸 찾아서 스타일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D4에서 F11 영역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할 건데 0을 0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서 이거죠. 샵, 컴마, 샵 0이라고 돼 있는 거. 만약에 제일 마지막을 0을 안 하고요. 이 자리도 만약에 샵이 들어갔다 그러면 샵, 컴마, 샵이 되겠죠. 그러면 0이 0으로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을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0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자, 네 번째 G6번지를 선택해 놓고요. 메모를 넣자 그랬는데 항상 표시되고요. 자동 크기 지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G6번지의 오른쪽 버튼 메모를 삽입할 건데 메모 내용을 판매 1위 위에 있는 거 깨끗하게 지워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판매 1위 쓰고 난 다음에 자, 자동 크기 할 때 주의할 점. 요 메모 상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가야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맞춤의 자동 크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가면 없어요. 보이죠? 맞춤 메뉴가 없잖아요. 그죠? 기억을 하고요. 항상 표시되겠다라는 건 다시 G6을 선택해 놓고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서 딴 데를 선택을 해도 메모가 내 눈에 항상 보이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A3에서 G11번째 범위를 설정하고요. 모든 테두리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자, 완성이 됐죠.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이었고요. 기본 작업 3번은 뭘 하자 그랬냐면 고급 필터를 지정을 할 건데 자, 문제를 잘 봅니다. 조건이 하나. 그죠? 이거나 그랬어요.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데이터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할 건데 조건을 A15번지부터 넣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붙이는 걸 권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제목을 복사해서요. A15번지에 붙여놓고요. 아동복지시설은 20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크거나 같다 200. 이거나 했기 때문에 한 칸 내려와야 되죠. 크거나 같다 300이라 그랬습니다. 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결과를 요것만 보자는 거 나중에 필요 없는 걸 지우면 돼요. 해당 결과는 A20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목록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가는데 요 범위가 반짝이는 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간혹 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지우고 범위를 다시 잡으면 돼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거죠. 결과는 A20이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지역과 노인, 아동복지 순서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게 일단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장애와 여성복지가 필요 없죠. 오른쪽 버튼 삭제 왼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럼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지역 다음에 노인 다음에 아동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역 다음에 아동 다음에 노인이잖아요. 그럼 저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걸 이동하면서 끼워 넣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범위를 설정해서 요 사이로 끼워도 되고요. 이걸 범위 설정해서 요 뒤로 가지고 와도 됩니다. 자, 범위를 설정하고요. 요 테두리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보이죠? 마우스 모양이 이 상태에서 키보드 Shift를 누르세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요 사이에 내가 갖고 오겠다. 보이죠? 지역과 아동 사이에 갖고 오겠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면 지역과 노인과 아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작업을 해줘도 되고요. 이 문제를 내가 여기에 먼저 제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걸 지웠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과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가 20이다. A20이다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제목을 먼저 저렇게 넣어놓고 난 다음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위를 설정해서 자, 조건 범위 똑같고요. 다른 장소에 할 건데 복사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지우고 위치 바꾸는 게 편한 사람 있을 거고 나는 처음부터 제목을 넣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작업을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기본 작업이었고요. 기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석 작업으로 간다 그랬죠. 자, 분석 작업은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분석 작업 1번에서는 뭐 하자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현재 시트 A20에서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현재 기존 워크시트의 A20이죠. 자, 이 상태에서 사원명을 필터로, 부서명을 행으로, 값에는 반품의 합계와 전반기 하반기의 평균, 전반기 합계를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요. 하반기를 합계를 평균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필터와 행과 값에 원하는 값이 들어와 있어요. 열에는 뭘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자 그랬냐면 전반기 하반기의 평균을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소수 자릿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자리 2자리 주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평균 정반기 보이죠? 값 필드 설정해서 아까 우리가 평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해도 돼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요. 숫자에서 소수 자리를 2자리.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하반기도 똑같이 표시 형식에서 숫자 형식에서 소수 자릿수 2자리.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스타일을 보통 20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스타일을 보통인데 20번을 찾을게요. 그러면 결과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보이죠? 피벗 테이블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걸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근데 간혹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하고 선생님하고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버전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날짜 데이터를 행과 열로 옮겼을 때 피벗 테이블은 버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은 2016 버전이죠. 제가 하고 있는 엑셀도 2016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특별한 말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을 해주고 여대로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바꾸라는 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를 하자 그랬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부터 들어가 줘야 돼요. 보이죠? 이름 정의입니다. 자, 먼저 H15 순이익 합계로 주자 그랬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주죠. 그 다음 H17 수익률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이름 상자를 눌렀을 때 이름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들었다 그러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편집하거나 지워줘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봅니다. 수익률 얘가 변동된다 그랬어요. 얘가 변동이 될 때 수익 합계, 순수익 합계 자리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해야 될 거는 수익률이죠. H17 요 자리를 선택해 놓고요. 시나리오로 가져야 되겠죠.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죠. 자, 추가를 할 건데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수익률 증가입니다. 수익률 증가고요. 자, 만약에 내가 H17셀을 클릭을 안 하고 왔다. 클릭을 안 하고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로 돌아오면 변경 셀이 H17이 아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23%인데 23%니까 0.23이 돼야 되겠죠. 확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다시 추가. 두 번째 이름은 수익률 감소라 그랬습니다. 18%니까 0.18이 되겠죠. 두 개가 만들어졌죠. 시나리오를 요약을 할 거예요. 보이죠? 요약을 할 건데 결과가 순이익 합계잖아요. 그래서 H15가 되는 거고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만들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분석 작업 이번에 앞으로 오죠. 그래서 위치는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맞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10점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꼼꼼하게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요. 세 번째로 오는 게 매크로 작업 있죠. 자,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반드시 보여야 되죠. 개발 도구는 파일에 옵션에 여기 리본에서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될 거고요. A 1번지를 클릭을 하거나 표 말고 밖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만들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A 1번지를 클릭하는데 여러분들은 딴 데 아무거나 찍어 놓고 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앞만 하지 마세요. 매크로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과 범위가 겹치면 나중에 범위 잡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또는 A 1번지를 클릭하고 매크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A 1번지를 클릭하고 매크로를 만들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 이름을 달성률이라 주작했습니다. 확인. 자, 어디에? 2사에서 10번지. 수식이니까 2사 하나만 해도 되죠. 수식입니다. 이꼴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이에요.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끝났죠? 그대로 채우기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채웠어요. 이 상태에서 기록 중지, 범위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 중지해도 되고요. 범위를 해제하고 기록 중지 눌러도 괜찮습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빗면이라는 도형을 G3에서 4 여기 그릴 거예요. 그릴 위치를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면 어느 정도에 그려야 되겠다 표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찾아서 빗면을 그릴 때는 무슨 키 누르고요? Alt 키 누르고 그리세요. 글자를 달성률이라고 쓸 겁니다. 글자를 쓰고요. 글을 쓰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엔터 누르는 거 아닙니다.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으로 가서 달성률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손가락 바뀌는 거 보이죠? 이거 굳이 실행 안 해줘도 돼요. 자,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갈 때 다시 A1번지 또는 만약에 매크로가 A1번지에 산다 그러면 밖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가서요.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 될 거고요. A3에서 E3번지에 색깔을 채우자 그랬죠? 색깔을 노랑으로 채웁니다. 끝이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로 오세요. 자, 단추를 만들 건데 G6에서 7에 만들자 그랬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그릴 때는 Alt 키 누르고 그리고요. 단추는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서식이라고 넣자 그랬습니다. 됐죠? 굳이 실행 안 해봐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당 5점이고요.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분 점수는 이 5점에 대한 부분 점수예요. 1번 틀리고 2번 맞다 그러면 5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매크로 작업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차트 작업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차트 작업은 차트를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하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새로 만들면 0점 처리될 거고요. 동그라미 한 개당 2점씩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거예요. 차트 영역에서 갖다 대었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요. 누구를 지운다 그랬습니까? 계절 평균과 평균 요소를 지운다 그랬습니다. 계절 평균과 예죠? 제거를 하는 거예요. 지우고요. 범례 계열은 제거가 되는데 항목 계열은 지금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렬 전환을 해서 전환을 하고요. 제거를 하고 다시 행렬 전환을 해주면 정상 상태가 됩니다. 자, 두 개를 제거를 했어요.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요. 뭘로 바꾸라 그랬냐면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 세로막 대형 안에 그냥 누적 말고요.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바꿔졌어요. 세 번째, 차트 제목은 요 더하기 누른다 그랬죠?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표시를 할 건데 A1번 셀과 연동하자 그랬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연동은 이꼴 수식으로 연동을 합니다. A1번 엔터. 그래야 제목이 들어올 거예요. 네 번째,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차트 요소에 눈금선에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색 1번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이라고 있죠. 이걸 색 1번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색 1번 보이죠? 얘가 색 1번, 얘는 색 2번, 색 1번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걸 천천히 우리가 따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작업부터 차트 기타 작업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계산 작업이죠. 계산 작업은 함수가 5개죠. 1번부터 5번까지. 실제 시험 칠 때는 함수 개수가 조금 작은 거,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 1에서 뭘 하자 그랬냐면 성별이 남인 최대 점수와 조건에 가지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 뭘로 구합니까? Dmax로 구해야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성별이 여인 최대 점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 Dmax가 2개 나와야 돼. 성별이 남자인 거, 성별이 여정 얘가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를 가지고 뭘 구합니까? 평균을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겠죠? 그런데 그 평균을 둘째 자리에 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업이에요. 자, 이 함수 작업을 하려면 함수가 2개 정도면 잘라서 붙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함수가 3개잖아요. Dmax는 2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쟤는 잘라서 붙이는 것보다 그냥 순서대로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라운드업 안에 에버리지 안에 Dmax가 2개.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조건은 영역을 표시하자 그랬어요. 조건이 2개죠. 성별이 남, 성별이 여자. 그래서 성별이 남이라는 글자를 써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성별이 여인걸. 자, 요렇게. 손으로 쓸 때는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조건 설정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자, 라운드업 안에 넣어볼까요? 얘는 잘라서 쓰는 것보다 순서대로 가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이 안에 평균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평균이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에버리지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에버리지가 들어갈 건데 에버리지 안에 평균을 구할 건데 Dmax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넘버원 하나 안에 Dmax 1개, 컴마 Dmax 2개 해도 되고요. 컴마가 칸을 바꾸는 거니까 넘버원 하나 안에 Dmax, 넘버2 하나 안에 Dmax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max로 갈 겁니다. 자, Dmax.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 알죠? 자, 전체 범위를 설정하고요. 이 범위에서 필드는 점수의 최대예요. 그럼 점수가 앞에서 네 번째니까 4라고 써도 되고요. 점수 제목 찍어도 되죠. 조건이 성별이 남인 겁니다. 끝났죠? 에버리지로 돌아올 거예요. 이 뒤에 컴마하고 Dmax 한 번 더 가도 되고요.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 Dmax 똑같은 건데 조건만 다르잖아.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요. 누구만 틀립니까? 조건만 달라요. 성별이 여인 거. 얘만 틀린 거죠. 그래서 Dmax 2개의 평균을 구하고 라운드업으로 돌아와서 한 자리 남기자 그랬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복잡하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 2번에서 회원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디가 이 중에서 동일한 게 2개 이상, 동일한 게 2개 이상이다라는 건 개수를 세어서 2 이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맞으면 우수, 아니면 일반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쟤는 함수가 2개니까 if 먼저 하고 count if를 조건 안에 써도 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순서대로 했죠. 그럼 얘는 이번에는 잘라서 붙여볼까요? count if를 먼저 하는 겁니다. count if. 자, 전체 회원 아이디 중에서 근데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절대 참조죠. 조건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개수가 이렇게 나왔죠. 이걸 수식협력줄에 이 꼴 뒤에 전체를 잘라내서 if로 갑니다. 자, 조건에 붙이고요. 이 결과가 2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2 이상이 맞으면 맞아 그랬습니까? 우수. 아니면 일반을 출력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count if를 먼저 하고 잘라서 if에 붙였는데 if부터 순서대로 해도 관계없어.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손으로 다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절대 참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결과가 나왔어요. 2번이 제일 쉬운 문제인 것 같으네요. 2번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 3번에서 여기에요. 표 3번에서 회원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 라이트 함수 써야 되겠죠? 하나를 자를 거예요. 그게 1이면 가구, 2면 도서 쭉쭉쭉 추주 함수로 하자 그랬습니다. 추주 안에 라이트 들어가도 되고요. 라이트를 먼저 해도 되죠. 얘도 쉽네요. 2번, 3번이 쉬운 문제예요. 자, 라이트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이용해서 회원 코드의 한 글자를 잘라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라이트를 잘라서 무슨 함수로 간다 그랬습니까? 추주로 와서요. 추주는 값 비교가 필요 없죠. 이 값이 1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구. 2면 도서. 3이면 요리. 그 외에는 손글씨인데, 자,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1, 2, 3, 4, 5까지 있어. 그러면 그 외는 요리라 그랬으니까 4, 5가 아니 요리가 아니고 손글씨라 그랬으니까 4, 5가 손글씨가 돼요. 4만 손글씨 해버리면 5인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일 때도 손글씨가 되고요. 5일 때도 손글씨. 만약에 이 뒤에 6이 있다 그러면 6까지, 7이 있다 그러면 7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웠을 때 보이죠?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타나 준다라는 거 추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2번, 3번이 조금 단순하네요. 네 번째, 4번. 4번이 여러분들 힘들어요. 4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왜 까다롭냐면 이게 잘 신경을 안 썼던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뭘 하자 그랬냐면 소속에서 오른쪽 세 글자를 잘라낼 거예요. 오른쪽 세 글자를 잘라내 볼까요? 자, 라이트죠. 이번에는 라이트가 2번이나 나왔네요. 소속에서 세 글자를 잘랐어. 보이죠? 이걸 가지고 if 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if 함수에서 자, 이렇게 잘라낸 게 뭐라 그랬냐면은 자동차이면 보이죠? 저게 자동차하고 같으면 자동차와 같으면
주행 기록이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인데 거기에 얼마를 추가하자 그랬습니까? 2분을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맞으면 자 보세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인데 여기에 2분을 추가하자 그랬죠. 여러분들이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서 말하는 더하기 2는 실제 날짜의 2를 표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루가 1이잖아요. 하루가 1이고요.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이 2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으로 2분을 넣어줘야 돼. 그럼 분으로 2분을 넣어줄 때 요걸 먼저 계산을 하고 분으로 2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저기에 시간을 추출해내 주는 게 타임이죠. 타임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타임이란 함수를 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타임이란 함수는 자 시, 분, 초인데 시, 분, 초는 상관없고요. 분이 2분이잖아. 그럼 시와 초는 안 써도 되고요. 0, 0 넣어주면 되고 분만 얼마로 들어간다고요? 2분. 그럼 값이 이렇게 나와요. 2분을 수치값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2%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가로 먼저 묶어주세요. 안 묶어도 별 다른 결과는 동일할 것 같지만 묶어야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겠죠. 아니면 자동차가 아니면 그냥 도착시간 빼기 출발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 설정이 되어 있어. 표시 형식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 시간에서 더하기 2분이 된 거고 자동차가 아닌 건 더하기 2분이 안 되고 그냥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이 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요 4번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뭐 하자 그랬냐면 표 5번에서 어시스트도 리바인드도 둘 다 3위 이내. 3위 이내라는 건 세 번째 큰 것까지, 첫 번째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것까지 된다는 뜻이죠. count ifs와 large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count ifs. 조건을 2개 이상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count ifs는 범위와 조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시스트 범위가 얘가 자 그런데 조건은 함수가 들어오잖아요. 함수가 들어오는데 크거나 같다 라지 세 번째보다 이상 되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함수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라지가 들어갑니다. 이 어시스트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게 지금 25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25니까 25 이상이 되는 것들 25, 32, 28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물어볼 건데 이렇게만 쓰면 이 조건이 이 범위에 25하고 같은 것만 새어 나오죠. 보이죠? 그래서 한 개라고 나와. 그게 아니라 얘 이상을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이상을 물어보려면 라지 함수는 얘 자체가 이 결과값을 이렇게 따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텍스트 형태의 조건인데 저 값에다가 크거나 같다를 붙이려면은 이렇게 놔줘야 돼.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연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요 크거나 같다와 라지의 결과 25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어시스트가 세 번째 이상, 큰 거보다 이상. 그럼 밑에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리바운드가 똑같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요 라지의 범위만 리바운드의 범위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C에서 D로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게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2개 있다는 뜻이죠. 보이죠?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얘는 세 번째로 큰 게 25고요. 얘는 세 번째로 큰 게, 첫 번째로 큰 게 27, 두 번째로 큰 게 25, 세 번째로 큰 게 20이에요. 그럼 얘는 25 이상, 얘는 22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만족하고요? 아니고 만족하고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상시 4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